전기차 충전이 제일 어렵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건 네. 지금의 시대상에는 사실 맞지가 않다. 아, 라고 맞지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리님은 집에 주유소가 있으신가요? 집에 주유소요? 그렇죠. 집에 주유소가 어떻게 있어? 저 부자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그 생각의 전환이에요. 전기차 충전은 네. 어디에서든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쵸? 맞 사실상 충전에 대한 문제는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BM나라 선진국의 안선진 대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기차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게 됐는데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저희 BMW 지니어스라는 BMW 차량 역사부터 모든 거 다 알 수 있는 전문가를 좀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모터스 서초 전시장 박석호 지니어스라고 합니다. 지니어스라는 직업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맞아요. 일단 지니어스는 독일 본사에서 시작이 된 직업이고요. 네네. 대한민국에 도입이 된 지는 네. 약 7년 정도. 7년 정도. 네. 맞습니다. 네. 이 지니어스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냐라고 네. 하신다면 전시장에 방문 주시는 고객님들께 차량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설명을 해드리거나 원하시는 차종에 대해서 질문사항 같은 것들을 시원하게 네네.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 네네. 추가적으로 영업 SC분들에게 BMW의 가장 빠른 소식을 먼저 접해서 알려드리는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는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진짜. 예. 전기차에 우려나 고민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BMW의 전기차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BMW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주제가 있죠. 네. 스포츠한 드라이빙, 차량, 스포츠한 드라이빙. 네. 그리고 다양한 주행감 네. 이런 것들이 좀 네네.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BMW 내에 있는 전기차는 일단 내연기관 모델과 똑같이 생긴 모델이고요. 네. 그 모델을 이용해서 전기차 특유의 답답하지 않은 가속력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 BMW만 가지고 있는 전기차의 몇 가지 특색이 좀 있습니다. 네. 회생제동의 단계를 총 3단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단계가 더 있는데 네. 낮은, 중간, 음. 높은 거기에 적응식 회생제동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네네. 고객님의 안전과 전기차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BMW 전기차는 유지 측면이나 네네. 기능적인 측면이나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다 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주기적으로 항상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은 성능을 끊임없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은 원페달 주행에서 들었습니다. 원페달 주행 뭐냐면 에셀레이팅이 밟고 떼게 되면은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립주차선 쭉 가게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에셀레이팅이 떼게 되면은 급격한 회생제동을 걸어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그래서 원페달 주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계속 조절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계속 걸어버리니까. 근데 이게 장점은 연비 효율, 그러니까 전기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 주행 가능은 좀 넓어진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불편해요. 시내 주행에는. 왜냐면 시내 주행에서 이게 밟고 떼고 이걸 계속 오른쪽 다리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종아리가 좀 아팠고 이랬거든요. 반전을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게 좀 아쉬웠었어요. 근데 그런 모드 저희도 있죠. 맞습니다. i 시리즈라고 하는 네네. 모든 전기차에는 브레이크 모드라고 하는 네. 모드가 존재합니다. 네네. 다른 브랜드들의 네네. 페달 드라이빙 기능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적응형 회생제동 이 부분은 브레이크 모드와는 조금 별개.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앞차가 멀면 네네. 회생제동이 낮게 걸리고요. 네네. 앞차가 가까우면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면서 안전도와 전기차 효율까지 챙길 수 있는 네.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사용해봤는데 저 i4 차량 운행해보다 느껴진 게 뭐냐면 이 적응식으로 저희가 해놓잖아요. 앞차 간의 거리를 세팅을 해놔서 저희가 SL을 받고 떼잖아요. 그럼 얘네가 내연기관 차량 쭉 가는데 좀 가깝다 느껴진 얘네가 좀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런 게 BMW의 장점이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 충전이 제일 어렵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름 없네? 주유소 찾아가지고 기름 놓으면 한 5분이면 끝나죠. 그래서 좀 수월하게 타는데 전기차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고요. 네. 전기차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꼽으자면은 저도 이제 충전 네, 관련된 충전. 거라고 볼 수 네네네. 있는데 사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건 네. 지금의 시대상에는 사실 맞지가 않다. 아, 라고 맞지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전국에 있는 주유소보다 지금은 충전소가
더 많은 인프라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 정말요? 그럼요. 오. 거기에 실질적으로 설치된 충전기만 따진 거지 갖고 다니시는 뭐 가정용 충전기 네네.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은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아. 그래서 먼저 질문을 네네네. 한번 드리고 네네네. 싶어요. 네네. 예리님은 집에 주유소가 있으신가요? 집을 주유소요? 그렇죠. 집을 주유소가 어떻게 있어요? 저 부자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주유소 없죠. 회사에 주유소가 있나요? 주유소는 없죠. 주유소가 없죠. 없죠. 네, 맞습니다. 주유소는 없죠. 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네. 이제 생각의 전환이에요. 전기차 충전은 네. 어디에서든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하지만 네. 충전 시간은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충전 시간마저도 집에 귀가하셨을 때 잠깐 자면서 네네. 충전을 할 수도 있는 네네. 거고요. 그쵸. 회사 출근해서는 일을 하면서 네. 충전을 하고 네.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어딜 가든 주차장 안에는 충전소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항상 이 생각했거든요. 주말에 장을 보러 가는데 내연기관 자리에는 자리가 꽉 차가지고 주차할 수도 없는데 이제 전기차 자리에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디 가실 때 그거 거기 꽂아두면 돼요. 맞습니다. 아, 그러한 네네네. 것들이 오히려 장점이다 보니까 네. 사실상 충전에 대한 문제는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전기차 충전 요금은 어떻게 돼요? 충전 요금과 네. 주행 가는 거리를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 것 좋아요. 같아요. 네네. 일단은 저희 모델 중에서 네네. 가장 판매가 수월하게 되고 있는 i4 모델, i4 모델로. 네. i5 모델 이 네. 두 개를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같은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쵸. 용량도 맞아요. 용량 하고요. 똑같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BMW 전기차는 대한민국에 있는 90% 이상의 네. 충전기에서 다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애초에 맞아요. BMW에 사용되는 그 충전 포트 자체가 네. 대한민국에서 채택을 하겠다라고 네. 인증을 통합을 한, 하겠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한 인증을 충전 하겠다. 포트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시고요. 음.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완속 기준 한 240원 정도, 네네. 공속 기준 네. 32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전국에 있는 충전소를 방문하시더라도 네네. 이 정도 가격대에 충전을 하실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네. i4, i5는 84kW 84kW 맞죠? 이게 네. 이제 순 용량이고 네네. 실제로 사용하는 용량은 한 80.7kW. 아, 그걸 빼주는 거구나. 맞습니다. 비상연락망. 네, 연락망이 비상전기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있죠. 네네. 저희는 네. 80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80으로요. 네네. 그렇죠. 80을 1kW당 완속은 240. 네. 급속은 320원이잖아요. 요거를 계산해보면 바로 충전 요금에 대해서 계산이 서는 거죠. 아, 계산해볼게요. 자, 80kg로 와트 잡고 곱하기 그러면 240원. 완속으로 풀 충전하기 되면 거의 19,000원, 2만 원 정도 네. 드는 거고요. 한 번 충전하는데. 그러면은 자, 80 곱하기 320원. 25,600원. 맞습니다. 급속으로는요. 급속은 거의 30분이면 다 충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엄청 저렴하네요. 네. 3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네. 차량을 100%까지 충전을 하고 네네. 운행을 하실 수 있다.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그쵸. 왜냐면은 25,000원 잡아본다고 하면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풀 충전하는데 5만원, 7만원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7만원 잡다고 하면은 3배 가격이에요. 그렇죠. 3배 가격.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 요거 이제 얘기 그쵸. 많이 하세요. 맞아요. i4, i5는 같은 배터리를 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인증 주행 거리는 i4 같은 경우에는 네. 439km, 439kg. i5는 441km 정도 됩니다. 오, 별 차이가 안 나네요. 없어요.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이제 네. 해외로 넘어가요. WLTP라고 하는 해외 인증 거리가 또 따로 가죠. 그렇죠. 해외에서 인증하는 것과 한국에서 인증하는 것도 다르죠. 맞습니다. 네네.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해외에서 i4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590km까지 갑니다. 590이요? 네, 그렇죠. 160kg가 더 나오네요. 맞아요. 네네. i5 같은 경우에도 583km 이렇게 측정이 돼 있어요. 거의 150kg 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길죠. 엄청 많이 네. 차이 나네요. 그래서 저희가 차이가 왜 나는지도 알아야 돼요. 네네네. 네. 어느 정도 거리를 갈 수 있을지 감을 잡는 게 그렇죠. 중요한데 맞아요. 국내 인증 거리는요. 네. 극저온의 환경, 거의 냉동 창고와 같은 환경에서 아. 레일 아. 위에 차량을 올려놓고 네네. 히터를 가장 강하게 튼 상태로 네.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거리를 측정을 네네. 하기 때문에 네네. 주행거리가 WLTP 기준보다 낮게 측정이 된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항상 그런 환경에서 전기차를 네네. 운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쵸. 적어도 주행 거리는 500km 가까이는 나온다. 이 정도로 계산을 해두시면 네.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내연기관 차량도 실주행 가능한 500에서 60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내연기관에서 한 번 탈 금액으로 전기차는 3번을 타는 겁니다. 더군다나 BMW 같은 경우에 1년 무제 충전 카드를 드려요. 오, 맞아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맞아요. 뭐 차량마다 다르겠지만 i7, i4, i5 같은 1년 무제 충전 카드 드리고 있고 그 나머지 차량 25만 원 정도의 카드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배터리는 중국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 이거 불안한 거 아닌가? i4부터 시작해서 i5, 네네. i7, 네. iX 요 상위 모델들은 삼성 SDI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삼성 거를 써요? 저희 맞아요. 거는요? 삼성입니다. 이거 잘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쵸? 삼성 SDI를 사용하고요. 네. 근데 BMW 안에서도 중국에서 건너오는 네. CATL CATL. 제일 유명하죠, 이 CATL. 브랜드의 배터리 셀을 사용하는 네. 차량도 있어요. 아, 배터리 셀. iX1과 네. iX3입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오해를 조금 풀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예요? 네, 일단 중국산이다. 아, 중국산이다. 네, 이거에 네, 대해서 CATL. 사람들이 많이 그쵸? 우려를 하죠. 맞아요. 정말 궁금해요. 이거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CATL이라는 회사는 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가장 큰 회사입니다. 네. 전 세계 기준으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로는 가장 많이 많이 사용되는 쓰는, 브랜드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네요. 그렇죠. 아. 전기차 배터리는 셀과 모듈로 이루어진 셀과 모듈로. 수많은 네네. 부품들의 조합인데 네. 가장 작은 단위가 이게 셀입니다. 자간 단위 셀. 네, 그 셀들을 아. 받아와서 BMW 내에서 네. 배터리를 제작해가지고 아, BM도 제작을 해요? 그렇죠. 셀만 받아오고요. 나머지는 BMW에서 제작을 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iX1과 iX3가 중국산 배터리 아니냐라는 말은 조금은 성급한 판단이다. 그러네요. 안에 있는 내장물은 중국산이지만 BMW가 만든다는 거. 그것만 인지해주면 될 것 같아요. BMW가 만듭니다. 배터리는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산 배터리가 뭐 화재가 난다. 네. 뭐 이런 우려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80%가 네. CATL이기 때문에 네네. 뭐가 불이 났다 하면 네네. 그건 당연히 중국산일 수밖에 없어요. 중국산 배터리만 쓰니까. 아, 그러겠네요. 네. 아. 심리적인 오해조차 안심시킬 수 있는 건 네. 직접 만든다. 셀을 가지고 와서. 맞습니다. 네. 네, 플러스 삼성 SDI 배터리를 쓰고 있다. 한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다. 더 안심하게 되실 것 같네요. BMW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전기차 히트펌프가 꼭 있어야 된다. 히트펌프가 뭐예요? 전기차 히팅펌프는 네.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왜요? 히트펌프가 가장 뭔데요? 필요한 기능. 히트라 보니까 뭔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배터리의 온도를 관리해주는 배터리의 장치가 온도를?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네네. 전기차의 네. 실내 냉난방 네. 그리고 원격으로 냉난방 네. 시스템을 조절하는 게 네. 히트펌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보통 전기차는 네네. 그 원격 시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없죠. 그런 히트펌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아. 히트펌프가 무슨 일을 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온도 조절이고요. 온도 조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핸드폰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아, 리튬이온 배터리. 그렇죠. 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핸드폰이 렉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핸드폰이 차가우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너무 과열됐다. 네네.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는 성능이 떨어지겠죠. 네네네. 그래서 배터리를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배터리가 너무 차갑다. 그럼 주행거리가 적어지겠죠. 맞아요. 그럴 때는 배터리를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 히트펌프입니다. 그러면 저희 BMW 차량 다 들어가져 있는 건가요? 기본으로 다 들어가져 있고. 아, 정말요? 그럼요. 그리고 BMW의 전기 차량들은 네네. 순정 내비게이션에다가 네. 충전소를 목적지로 입력해 놓으면 배터리 온도를 충전하기 가장 알맞은 상태로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오, 이거 되게 꿀팁인데요? 저희 BMW 전기차 오너이신 분들은 이거 꿀팁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는 84kW인데 네. 실질적인 거는 80.7kW만 쓴다고. 그 4kW는 비상시에 또 열이전력을 남겨놓는다는 거네요. 남겨놓는 거죠. 핸드폰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배터리는 방전이 되고 나면 네. 다시 그 기능을 네.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예비 전력을 아껴둬서 네.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나지 않게끔 해드리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알기 쉬운 게 핸드폰 배터리 다 썼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배터리가. 근데 전원 버튼 살짝 눌러보면 네. 충전하라고 하면 되죠. 하면 되죠. 네. 그게 이제 비상 배터리예요. 아, 예비 배터리. 그래서 그렇게 배터리 수명을 좀 아껴주고. 맞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지키고 네. 차량의 안전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운전자분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기능이다. 그럼 저 궁금한 게 BMW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i5나 i4 차량 뒤에가 에어서스펜션이에요? 그 그렇죠.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무게 때문에
무게. 그렇습니다. 아,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어요. 가운데 있죠.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훌은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함으로써 뒷좌석 승객의 편리함, 승차감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BMW는 거기에 초점 맞췄네요. 맞습니다. 아, 그거 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집에서 충전할 때 네. 시간 계산하기. 왜냐하면 충전 시간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네. 길거리에 있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충전을 하실 때 전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쵸. 전력. 음. 전력 값을 알고 배터리 용량만 알고 계시면 충전 시간을 계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맞아요. 네. 예를 들자면 배터리 용량 네네. 있죠. 네. 그거를 그냥 물통으로 비유를 할게요. 84kWh짜리 물통에다가 네. 집에서 충전한다 해볼게요. 완속 네. 기준으로. 집에서 충전하는 충전기는 보통 2.3kW. 2.3kW? 이게 이제 충전 전력이에요. 그러면은 배터리 용량이 84잖아요. 나누기 2.4로 하시면 바로 충전 시간이 가상해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충전 전력을 많이 내줄 수 있는 뭐 백화점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회사 내에 혹은 휴게소에 있는 이런 완속 충전기는 최대 11kW 아. 충전 전력으로 8시간이 조금 안 걸리실 거예요. 그쵸. 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네. 차량을 상담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차를 몰고 있다가 네네. 충전 시간이 좀 네네. 궁금해질 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저희 BMW 차량 같은 경우에는 My BMW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시간 다 나와요. 몇 시간 정도 예상되는지. 아,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배터리 수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배터리를 관리하실 때 네네. 네. 완속과 급속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거나 어려워하실 때 그냥 네. 간단하게만 생각할게요. 완속은 물통에다가 물을 쫄쫄쫄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연속은? 물통은 부담이 없죠. 맞죠. 끝까지 안정적으로 치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급속 같은 경우에는 물을 콸콸콸콸 붓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불안.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아. 물론 급속 충전을 하시더라도 80% 이상에서는 완속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네. 충전하는데 부담이 크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네네. 완속이 좀 더 좀 더 안전하게 배터리를 안전하게 네. 네. 오래 사용하실 수 있다. 게끔 준비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 전기차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BMW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다시 한번 박석호 BG와 같이 한번 또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까지 BM나라 선진국의 안선진 대리였고요. 한동모터스 소초 전시장 네. 박석호 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